안녕하세요. 모두의 RPA 모알입니다. AI도 아직은 못 도와주는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위해서 자동화 툴 RPA를 한 단계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KTX에 이어서 SRT 취소표 자동 예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많이 급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해드리는 RPA 설치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RPA 설치 후에 이번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SRT 취소표 자동 예매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전에 실습했던 KTX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어서 프로세스 정리는 넘어가고요. 작업에 대한 설명도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럼 흐름 작성에 앞서서 준비해 주실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흐름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네이버 메일에서 IMAP, SMTP 설정을 아직 안 하신 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보여드리는 사진을 참고해서 설정 값을 사용함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SRT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승차권 카테고리에 있는 승차권 예약을 눌러서 승차권 조회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출발지, 도착지, 날짜, 시간 등의 조회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서, 부산, 그리고 미래의 주말 일정을 선택했고요. 이제 바로 흐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SRT 사이트를 RPA에게 인식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작업은 새 브라우저 시작인데요. 각 브라우저별로 작업이 각각 있고 저는 엣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창을 사용하도록 선택했고요. 제목을 사용해서 기존 창을 인식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로그인 해놓은 브라우저 및 SRT 사이트를 RPA가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은 반복해서 조회를 눌러주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회를 눌러주는 부분은 링크 클릭 작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추가를 하면 설정창이 나오고 UI 요소는 조회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 실행을 해보면 브라우저를 인식하고 조회 버튼이 눌러져서 시간표가 조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RT는 조회 후 로딩이 좀 있는 편이라 대기를 5초 정도 주었고요. KTX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특정 시간대만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창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복을 적용해 볼 건데요. 반복 작업을 추가하고 일단 2회만 반복하도록 설정한 다음 조회 관련 작업들을 블록 안에 넣어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첫 번째는 조회를 잘 누르지만 두 번째는 클릭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웹페이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올려주지 못해서 오작동하는 부분이고요. 조회에 앞서서 버튼이 다시 보이도록 페이지를 올려주는 작업을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위쪽 방향키를 여러 번 눌러주면 페이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추가해 줄 건데요. 키 보내기 작업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위쪽 화살표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여러 번 눌러주도록
설정하신 다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조회 후에 대기를 했다가 페이지를 다시 올려주고 정상적으로 조회를 반복해서 눌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는 이제 다시 무한 반복이 되도록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자녀석이 나왔을 때 RPA가 자녀석을 인식하는 작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녀석을 인식할 때는 화면에 특정 이미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이미지 조건 처리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작업은 이미지인 경우입니다. 추가를 해주면 설정창이 나오고 대상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약하기 버튼을 캡처해서 지정해 줘야 하는데 KTX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캐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실에는 버튼 이름이 붙어 있고 특실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게 버튼을 캡처 및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실만 잡고 싶으시다면 일반실에 해당되는 버튼을 캡처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특실까지 타겟으로 하고 싶으시면 특실에 해당되는 버튼도 캡처를 해서 대상 이미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자녀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건부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흐름이 되었고요. 이어서 자녀석이 나왔을 때 수행할 작업을 블록에 넣어주겠습니다. 자녀석이 나왔을 때 수행할 부분은 이메일로 알림을 받는 부분과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메일로 알림을 받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작업은 이메일 보내기 작업이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네이버 메일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SMTP 서버에는 smtp.naver.com을 입력하고요. 포트 번호는 587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옵션은 둘 다 켜주시면 되고요. 사용자 이름에는 네이버 계정을 입력하고 암호에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옵션은 넘어가고요. 일반 부분을 클릭해서 나머지 설정도 해주겠습니다. 보낸 사람에는 방금 입력했던 네이버 계정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되고요. 표시 이름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에는 주로 사용하시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실습용 계정을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제목과 본문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녀석이 나왔을 때 이메일로 알림을 주는 흐름이 되었고요. 이어서 예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작업을 넣어주겠습니다. 예약하기 버튼 클릭은 이미지로 마우스 이동 작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추가하면 설정 창이 나오고 이미지 선택 부분에는 좀 전에 캡처했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상황에 따라 대상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실만 원하시면 해당되는 이미지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특실도 괜찮으시다면 대상 이미지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클릭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하면 자녀석이 있을 때 예약하기 버튼까지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SRT도 경우에 따라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추가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팝업 처리까지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노선이나 시간대에 따라 추가 팝업이 뜨기도 하는데요. 추가 팝업까지 확인을 해줘야 예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 오전 6시 하행선 열차에서 이렇게 팝업이 뜨는 걸 확인했는데요. 팝업 처리 방법은 예약하기 버튼 클릭과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팝업이 나타났을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지인 경우 작업을 추가해서 조건 처리를 해줄 건데요. 예약하기를 누른 다음 팝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튼 클릭 아래에 추가를 해줬고요. 이미지 캡처 및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약하기 버튼과 동일하게 작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낸 케이스 외에 또 다른 팝업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처리가 잘 안되시면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표가 나왔을 때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주는 흐름이 되었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작업을 빠뜨려서 추가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약하기 버튼까지 누르면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흐름을 멈춰줘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작업은 흐름 중지 작업이고요. 이미지인 경우 블록 맨 아래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녀석이 나왔을 때 예매 버튼을 누르고 흐름은 멈추게 되었고요. 이제 정말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자녀석이 많은 날짜로 조건을 지정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로그인 후에 필요한 노선, 날짜, 시간으로 지정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흐름을 실행했고요. 실행을 하면 브라우저를 인식하고 조회를 누른 다음 약간의 대기 후에 예약하기 버튼을 인식해서 버튼을 누르고 예매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도 정상적으로 수신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진행되면 10분간 좌석을 점유할 수 있고 10분 안에 결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알림을 받기 때문에 SRT 앱에서 결제를 해주셔도 되고 결제까지 자동화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결제 자동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링크만 해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SRT 취소표 예매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주의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인식 관련입니다. 이미지 인식은 화면 해상도나 텍스트 배율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PC 환경이 달라지면 캡처를 새로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 보내기 관련입니다. 좀 전에 패스워드 부분을 설정할 때 암호화해서 입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한 부분은 저장을 했던 PC에서만 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양한 PC 환경에서 흐름을 실행하셔야 한다면 작성한 흐름을 이렇게 복사해서 PC 환경별로 흐름을 세팅하고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의사항이라기보단 팁에 가까운데요. 모니터링 자주 해주기입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흐름은 생각보다 잘 동작하고 저는 실제로 추석 승차권 예매까지 성공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SRT 서버 문제나 PC에 문제가 생겼을 때 RPA가 대응을 못하고 흐름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실 때는 애니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니터링을 했는데 흐름이 멈춰 있다면 로그인부터 다시 하고 승차권 조회 페이지로 이동해서 흐름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일상과 업무에서 여러 가지 자동화를 계속 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